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도 절반이 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금년 1월 3일 날 그 중동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여파가 아시아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이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사실 그 정황적으로도 지금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그 북한 사정을 한번 오늘 앞에 분석을 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동 문제가 중국 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우리가 지난번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은 그 2020년을 맞이해서 그 어떻게 되고 있나를 마침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뭐 미래를 예측하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의 이 책에 한 챕터가 차이나 2020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그것도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가 과연 그 10년 전에 쓴 얘기인데 지금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또 살펴본다는 뭐 그런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상황도 이제 설명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그 어느 나라를 그 지칭을 할 때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 지옥이다, 천당이다, 악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비난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느 나라를 그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그 악마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말로 그 한번 묘사를 했던 나라는 뭐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그 레짐 체인지를 했다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소련을 이블 임파이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격렬히 반항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이블 임파이어, 악의 제국이라는 얘기를 썼고 결국은 소련이라는 그 레짐을 레이건 대통령이 붕괴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정권, 체제를 이제 미국이 바꿔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악이라는 칭호가 붙은 나라가 북한, 이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43대.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 나라 중에서 이라크는 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란이 뭐 이란의 가장 최고 실력자가 지금 이제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그 지옥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은 지금 김정은이의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만들려 했던 천당이 아니다. 김정은은 북한을 아무도 가면 안 되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바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그 기독교적인 의미의 그 악, 지옥 이런 얘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동 사태하고 결부돼 가지고 한반도의 그 위기의 그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지난 12월 3일 날 얘기를 했죠.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얘기하고 딱 30일 만인 1월 3일 날 그 중동에서 무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성동격서 뭐 그대로입니다. 소리는 동쪽에다 지르고 때리기를 서쪽을 때린 뭐 그런 사건이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만 하더라도 북한을 이제 그 묘사할 때 그 아주 기독교적인 언급을 많이 했는데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형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화형과 분노. 이게 전부 다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제프리 로버트라고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도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권위를 주셨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God has given Trump authority to take out 김정은. 바로 이 말들이 지금 미국 조야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 시점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2017년 한국 국회에서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천국이 아닙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지옥. 바로 이렇게 북한 체제를 지옥이라고 묘사를 했고, 뭐 지금 종교가 정치하고 이렇게 많이 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세월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의 외교 정책 특성상 종교적인 언어로 지옥이라고 묘사된 그런 정부를 정권 교체하는 그런 특성을 지금 미국이 보였는데, 이것이 다시 지금 한반도에도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식량난이 정말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노동신문에 놨습니다. 노동신문에. 저는 뭐 노동신문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인용된 거를 봤는데 1월 10일자에 국가도 나라 쌀떡이 비게 되면 남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식량 자급을 위해서 북한 전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농업전선은 정면 돌파 전에 주 타격 전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른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구호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식량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는 정권이 되고 말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김일성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한 얘기는 입밥에 고깃국이라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입밥이라는 것은 흰쌀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곡밥 안 섞인 입밥에 고깃국, 기와집에서 살고 비단 옷 입고 그런 것을 꿈꿨는데 아직도 식량 작업이 안 되는 그런 세월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인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적대 세력들이 반공화국 봉쇄 압박 책동은, 이거는 미국이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살인적인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인민들이 생활난을 겪게 하여 혁명 신념을 약화하고 나아가 우리 국가를 내부로부터 허물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미국의 제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도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은 뭐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도 못지않게 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달러도 뭐 한 끼에 뭐 몇백 달러 하는 그런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세력들만 미국이 전략적 교살 작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국민들까지 전부 다 몰아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북한에 관련된 책이, 뭐 북한에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전기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는 책입니다. 더그 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지난 11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많은 책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나 또는 뭐 트럼프에 관한 책들이 직접 트럼프의 백악관을 취재하고서 쓴 책이 아니라 그냥 간접적인 2차 자료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썼는데 비해서 이거는 보니까 이 더그 위드라는 사람이 직접 트럼프를 만나고 백악관에 정책을 만드는 아주 이 핵심인 사람들을 만나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뭐 공식 전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식에 제일 가까운 책으로 인식을 받는데, 여기에 이 책의 맨 앞부분 한 50페이지가 바로 북한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지난 주일이 1월 8일이 김정은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은 본시 원산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산이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제주도에 가서 쉬고 온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일 괜찮은 휴양지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 거기 뭐 바닷가에서 놀고 보드도 타고 뭐 그런 데예요.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 어디가 아픈지 약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기를 못 가고 평양에서 그냥 한 수십 명 데려다가 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해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 인민들이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참 힘든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일부 어떤 의견에 의하면은 울먹거리기까지 했다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그리고 김계관이가 이제 북한의 그 외교 고문이죠. 외무성 고문인데 그 사람이 1월 11일 날 뭐 성명이라고 해서 발표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북한이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어려우면은 제재를 해제를 하면 되는데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또 그것을 들어주게 되면은 북한의 정권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북한이 정말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은 지난 12월 3일 날 이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한 그 미국 관리들의 언급은 싸우자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표한다 볼 텐데 이거를 제가 그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그래서 그 자유 아시아 방송 거기 그 한글판에서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미국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돼 있어. 이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 무기들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지 털고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 얘기했고 12월 20일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최고의 군대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 사람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경한 사람입니다. 볼튼 보좌관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오브라이언에 대한 그 배경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은 상황이 되면 행동에 나서겠다. 즉 군사력을 쓰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도 12월 30일 날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아무 때나 쓰겠다라는 얘기를 이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미국의 정찰기들이 다닙니다. 우리가 그 뭐 모든 전쟁에 마찬가지겠죠. 직접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게 뭡니까? 그 무슨 직접 전투하기 전에 하는 게 정찰입니다. 정보 수집이고. 근데 지금 미국이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정보 수집하는 정보 수집 그 아주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그 리벳 조인트라는 미국의 뭐 첩보기죠, 첩보기.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와서 북한에 관한 모든 군사 정보를 샅샅이 채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동의 논리적인 결과가 뭘까? 액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보 수집을 다 해놓고 뭐 그냥 이렇구나 하고 알라고 저런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이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그 군사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이제 정보 수집 작전이라든가 또는 관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솔레이마니가 죽은 것이 북한한테는 무지무지하게 큰 충격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지난 그 솔레이마니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번 미국 표적이 누군지 그 명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예, 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명단이 김정은이라고 얘기해도 뭐 별로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재팬 타임스라는 그 일본 신문에 그 솔레이마니 살해의 충격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 1월 7일자로 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How the U.S. killing of a top Iranian general rekindled Kim Jong-un's worst fears.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주 최악의 두려움이 자기도 저렇게 공격받아 죽는 건데 미국이 이란의 장군을 죽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김정은의 최악의 공포를 다시
다시 불러내게 되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 존슨이라는 기자가 쓴 건데, 이란 최고위급 장군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의 최악의 두려움을 다시 불러내었으며, 김정은이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 그때 김정일일 때입니다. 김정일이 거의 무려 2달 동안이나 그 몸을 숨기고 나오질 않았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북한 지도자의 신념, 즉 그의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히게 했다. 이게 바로 딜레마의 원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없어도, 그거 없으면 나는 정말 죽는 거구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어도 죽고, 그 미국의 그 공격을 받아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데 핵을 포기하게 되면 그냥 또 죽고. 그 문장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ith the order to kill a top Iranian general last week, U.S. President Donald Trump may have rekindled 김정은's worst fears. 김정은의 아주 최악의 두려움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켜내었다. 그런데 while simultaneously, 동시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cementing이라는 건 굳히다 그런 뜻이겠죠. cementing the North Korean leaders' belief that relinquishing his nuclear arsenal would be tantamount to suicide. 동시에 이제 김정은의 마음을 굳혔는데, 그 마음이 굳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드론 공격을 당할 것이고,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이고, 이런 상황에 북한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팬 타임스 거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내용 그냥 있더라고요. 야마모토 이소로쿠 이후에 처음으로 적의 장군을 미국이 죽인 것이다. 1943년 이후에 벌써 거의 한 70몇 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초 일이다. 비록 김정은의 반응은 조심스러운 것이었지만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평양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럴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트럼프가 지금 이란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뭐냐면은, 지금 이란이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것을 격추를 시켰는데, 그게 실수로 격추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서 야기된 것이, 이란의 국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데모를 벌이고 있는데, 그 데모를 벌이는 거를 미국이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이 이란 정부에 대한 저항 시위를 트럼프가 적극 활용해서 당신들이 그 정권을 바꿔야 되지 않겠소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트윗을 이제 트럼프가 계속 보내는데 1월 11일 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용감한 그러나 고생을 당하고 있는 이란 국민 여러분, 이란 국민들이 용감한데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취임 이후 줄곧 여러분들 편이었고, 나의 행정부는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저항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들의 용기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윗이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이란 말로도 썼습니다. 영어로 쓰고 이란 말로 쓰고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이것이 김정은이가 이 과정을 다 살펴보면 얼마나 지금 황당무계하겠습니까? 끝내주는 장군을 죽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난 데모를 정권을 뒤엎어버리는 데모로 만들라라고 트럼프가 뒤에서 이제 그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과 이제 거의 동시에 지금 한국과 북한하고 미국 그 사이에서 일어난 조그만 웃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국가안보실장이, 정용 실장이 1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회에 참석하고 한국에 돌아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얘기했다. 이 과정이, 이것이 그 외교 관례상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 격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죠. 다른 나라의 그 국가 순회에 생일에 축하한다는 것을 남한테 전달해서 축하해 준다고 말해라 하는 것을 받아오는 것도 이상하고, 미국이 시킨 것도 이상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웃겨요, 솔직히. 만약 이랬으면 당신이 직접 하시지 왜 나보고 그런 걸 하라고 그러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그 팩트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우리나라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미국 사이는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냐? 생일 카드도 못 보낼 정도로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냐? 그러면은 트럼프가 트윗에 올리면 됩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36번째 생일인데 뭐 생일을 축하하고 앞으로 미국하고 잘 지내기 바란다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한국한테 얘기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쟁이 있는데 미국과 북한의 직접 소통망이 닫혀 있는 거냐? 저는 뭐 오늘날과 같은 그 전자시대에 소통망이 닫혀 있다 열려 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거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양식은 트럼프 트윗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서울 가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가지고도 다 소통이 되는데 뭐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웃기는 얘기고 지금 이 과정도 조금 좀 비정상적이다. 다른 나라라고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남북한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그 대표단한테 그 김정은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지금 한 것 자체가 조금 괴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대단히 놀랍고 그러면서도 그 문장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교환 씨가 조선중앙통신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담화문 제목이 진짜 기가 막혀요. 나만 설레발 치지 말고 자중하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려다가 상당히 그 웃기는 꼴을 당하는 것인데 뭐 그냥 길지 않으니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읽고서 그 우리가 몇 마디 여기서 그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은 김교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 사람이 194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7세예요. 11일 순애들 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들 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불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거 뭐 좀 그래요. 김 고문은 북한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김 국무위원장이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논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트럼프도 나는 김정은하고 친구야. 나 그 친구하고 괜찮아. 그리고 김정은이도 매일 나 트럼프랑 친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하다는 사실은 앞으로 미북 관계에 의미가 없다라고 김교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담화문 전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참 대한민국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서도 좀 그래요.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대신 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건 뭐 용어가 그래. 이게 외교 용어 아닌 거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기어갔다는 것이 이게 기어서 갔다는 소리입니다. 워싱턴에 기어간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잊지 말고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대긴급 통지문으로 그 소식을 알려왔는데 북한에다가 긴급 통지문을 보낸 모양이에요.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순애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이거는 무시가 아니라 조롱한 겁니다. 비난받는 건 괜찮아요. 외교할 때. 근데 조롱받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남조선 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이다. 이게 직접 전달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이 직접 보냈다는 소리인데 미국이 직접 보내고 한국한테 이거 뭐 한 건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모욕을 준 것이죠. 한 집안 족속도 아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국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게 언제까지였냐면은 이 더구 위드라는 사람의 책에 의하면은 하노이 회담 전까지입니다. 하노이 회담 전.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화학의 케미가 통한다고 그랬는데
하노이 회담하는 날 트럼프는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예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제 트럼프가 나 김정은하고 친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하노이 정상회담 The next summit would bring him back down to earth.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 정상회담은 즉 하노이 회담은 이 트럼프가 더구 위드라는 사람한테 김정은 얘기하면서 그 친구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이렇게 좀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다음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그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붕 떠 있었는데 다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목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다. 지금 이 김계관의 이 문장은 이건 자기가 혼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갈 때는 북한에서 전부 다 이제 검열을 다 받고 그리고 김정은의 이제 재가를 받은 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친분 관계하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일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 반이 넘게 속 키우고 미국한테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1년 반이 넘는 동안 미국한테 속았다. 시간을 잃었다. 속았기 때문에 시간을 뺏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북한이 지금 핵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전문가들이 방치할 경우에 앞으로 1년 후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1년 반 동안 호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못 갔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개인적인 감정이어야 할 뿐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으로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프렌드십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명백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미국의 속임을 당해서 지난 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제 협박도 되고 그리고 속내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여기서 웰남이라고 하는데 그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북한은 다 망가진 시설이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해제를 다 풀어달라. 근데 미국이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많잖냐 핵을 만드는데 다른 것도 다 없애. 그러면 풀어줄게. 심지어는 화학무기까지 다 없애라고 미국이 거기서 요구를 했죠. 우리에게 일반적인 강요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여기서도 그 회담의 본질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계속 강요를 했다는 얘기죠.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에서 장사꾼들처럼 트럼프가 이제 장사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 조미사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변 하나 없애는 거 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면 되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치 김기환 씨가 여기 나온 트럼프 얘기를 읽은 것 같아요. 여기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는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 정부를 한껏 조롱을 했는데 이 안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런 본심이
녹아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연화당하는 그런 회담, 일방적인 강연화당하는 회담, 그리고 1년 반이 넘게 속 키우고 미국한테 속이고, 그래서 참 아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일이 흐르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을 이제 잠깐 읽은 부분을 제가 그 한국 부분만 골라 읽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그 외교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자기는 그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 외교 업적이 빛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더그 위드의 분석에 의하면은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즉각 반응을 하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그 시리아 공격이라든가 또는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이제 이사한 거,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액션하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물려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일 큰 문제가 북한 문제다. 자기 하마터면 전쟁을 할 뻔했는데 당신은 아마도 전쟁을 북한하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니다. 이 더그 위드라는 사람은 뭐 그 미국 대통령 전기를 여러 번 썼던 그런 뭐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 명망 있는 그런 이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한테는 그 김정은이가 보낸 편지를 다 읽으라고 그랬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보낸 편지를 이만큼 이거 보여주면서 당신 이거 갖고 가면 안 되고 이거 사진 찍어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읽어보라고, 읽을 수는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은 얘기를 이제 하고, 그렇지만 그 읽은 내용을 뭐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책에다가. 예. 트럼프가 한참 이 북한하고 사이가 나쁠 때, 그때 트럼프가 별 얘기를 다 하죠. 제가 앞에서 인용했듯이 뭐 그 목사님이 트럼프는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 뭐 그리고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때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그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할 확률이 70% 정도 되었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 이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린지 그레함이 트럼프의 말은 공허한 협박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바텀 라인입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결코 약속할 수 없어요. 그는 결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북한은 서울이나 동경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몇 발, 그거는 북한 핵의 그 대전략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이 나오는 날 북한 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근데 미국은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 막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분노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의 포악한 본질을 대단히 잘 이해하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중노동시키는 그런 콘센트레이션 캠프도 있고, 국민을 고문하는 그런 게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이 더그 위드가 쓴 거는 자기 삼촌을 120마리의 굶주린 개에게 먹히게 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보도인데, 총으로 그 비행기를 쏘는 기관포로 죽였는데, 이렇게까지도, 이게 홍콩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120마리의 굶주린 개한테 장성택을 물어뜯기게 해서 죽였다.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책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김정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 바탕은 뭐냐면은 자기 국민들을 수천 명을 굶어 죽이는 김정은인데, 그 친구가 핵을 가진다면은 미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는 눈도 깜짝하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the real concern, 트럼프의 진짜 그 관심사는 김정은이가 자기 국민들 수천 명이 굶어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핵폭탄을 가지게 되면은 미국의 도시에다가 핵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아 시애틀이라고 아예 그 미국 제일 그 서쪽에 있는 도시들이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절대로 미국 가져오는 걸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트럼프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계획의 한계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의 그 핵 능력이 아직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리틀 로켓맨이라고 이제 유엔 연설에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또 이 저자한테 해줬습니다. He better watches his ass. 이게 뭐 쌍소리인데 그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먼저 챙겨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먼저 챙겨야 될 거야. 상당히 그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여기서도 자기가 그 다른 대통령보다 잘했다는 거가 딱 두 가지예요. No more missiles.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 No more launches. 그리고 더 이상 발사하지 않았다. 이게 성과고, 그리고 상당히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축히는 얘기를 했는데, The next summit would bring him back down to earth. 그 다음번 정상회담은 트럼프를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할 것이었다. 이게 이제 뭐 붕 떠 있었는데 내려온 것이죠. 하여간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그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마 북한 문제가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일까? 트럼프한테 제일 큰 문제일까 그랬는데 그것은 제일 큰 문제라고 이제 여기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을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말하며 오바마도 그렇지 않고 얘기했다 그죠. 그리고 The level of anger at us was terrible. 김정은 때문에 오는 그 짜증의 정도는 놀라울 정도, 테리블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참 그 트럼프를 그 못살게 군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 저자가 더그위드 씨가 그 앵거가 김정은으로부터 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받은 편지를 읽어보라고 해서 이 기자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저는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내용은 안 썼고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전술 전략이 그냥 들어있는 겁니다. 문장은 멋있게 쓰고 북한의 그 뭐 공식 그 북한 정부가 쓰는 그런 종이에다가 이제 해갖고 보냈다는데 김정은이 트럼프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김경아는 미국이 속이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그 편지 내용에 우리 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잘 해가지고 좋은 미래를 만들자. 그러면서 한국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더그위드 씨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트럼프의 그 사위 중에 트럼프의 그 이방카라는 이 큰 딸이 있는데 그 사위가 자레드 쿠슈너라는 그 유태인입니다. 이 친구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 더그위드 씨가 그 자레드 쿠슈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지 김정은이가 온 편지를 보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다 그랬더니만은 맨 처음에는 잘 못 믿더래요. 그러더니 그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쿠슈너가 하는 얘기인데 그 편지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가 그에게 결코 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안전보장책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 is like a new father figure.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보기에 트럼프가 나이가 거의 2배가 많죠. 그 트럼프는 73세고 김정은은 금년에 36이 됐으니까 그 새로운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김정은이가 받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it is not an easy transition. 근데 이제 그 변하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좋다, 뭐 친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쿠슈너가 한 박자 이제 그걸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김정은의 아버지가 핵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너가 가진 유일한 안전보장책이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아주 황당한 실수를 하나 찾아냈는데 하노이를 사이곤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한 군데 틀렸나 했더니 이 제목에도 틀린 거가 있습니다. 더 사이곤 서밋, 사이곤 서밋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하노이 서밋인데 제가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게 틀린 거 다음번 프린트할 때는 다 고쳐야 될 거라고. 예. 근데 이 나온 내용이 여기 한 수십 페이지 맨 앞부분에 북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계관이 지금 분노에 찬 성명서하고
요 내용이 거의 맥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내려놓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핵을 계속 붙들고 있자니 그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려면 실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니 또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지금 북한이 그 상당한 딜레마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나타나는 것이 뭐 쌀도 모자르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그 중동에서 미국이 지금 뭐 군사작전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그 북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정말로 지금 뭐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데 목숨을 건질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로서 남아있을 방법은 사실은 지금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한테 48시간 시간을 줄 때 떠나라 그랬으면 아마 목숨은 살았을지 모르죠. 북한이 그런 선택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 문제가 계속 진전이 될 텐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 중국 문제로 일단 초점을 또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